자, 우리 함께하는 사임나 선생님 도표통계 특강을 할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소개 잠깐만 한번 하고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할게. 그래갖고 선생님 같은 경우 수업 모토가 이제 어떠냐, 함께하는 사임나 이런 걸 항상 붙였어. 그래갖고 어떠냐면 뭐 나 혼자 수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야. 뭐 같이 수업하겠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갖고 어떤 거냐면 니네가 나중에 이제 사임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르는 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개념들 있잖아. 그런 거 질문하잖아. 그럼 내가 수업 중에도 내가 받아줄 거고 내가 밤 12시까지 항상 받아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도 주면서 수업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 소개하면 뭐 애써 탐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 대치동에서 요즘 수업을 좀 많이 해. 그래갖고 대치동의 다원교육, 그 다음에 뭐 세움학원, 그 다음에 뭐 메카학원 이런 데 수업을 해. 그래갖고 야 대치동까지 오지 말고 어떠냐면 여기서 수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알았지? 어쨌든 야 그리고 선생님이 비타에 대해서 예전에 강의도 찍었기 때문에 아마 니네가 보충 영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내가 언제든 줄 거야. 근데 그 보충 영상 아마 인강하고 똑같이 아마 촬영을 해서 주니까 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거 알았지? 근데 가끔 애들이 선생님 이 사진 보면서 선생님 사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사진은 의미 없어. 알았지? 그냥 야 이거는 그냥 1등급 맞자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차례짜리 있으면 좀 뻘쭘하잖아. 그래갖고 선생님 그냥 아이패드 하나 준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애들이 저번에 한 번은 선생님 사진하고 실물이 똑같아요 그러길래 내가 나 이거 돈 많이 썼거든. 사진 포샵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그게 칭찬이었어. 왜냐면 니네가 이제 어느 학원을 가잖아? 그 선생님 사진 보고 딱 가. 그래 뭐 정말 이쁜 선생님 좀 갔더니 엄마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 본 적 있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머리숱도 풍성하고 잘생겼는데 가니까 대머리 다니서 봤잖아. 근데 애들이 나중에 실물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나머지 한번 볼게요. 강좌 구성은 이거야. 기초 자료랑 그 다음에 심화 자료로 선생님이 같이 나갈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도 있는데 선생님 테스트 결과는 엄마한테 보내진 않을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테스트 결과 엄마한테 보내면 이게 그렇게 엄마랑 싸워. 야 너는 지금 수능이 얼마 남았는데 이걸 왜 틀리니? 그 다음에 야 단어 하자야지 왜 3개 틀렸어? 막 그럼 니네가 공부 못한다. 그래갖고 엄마가 요청할 때만 내가 보낼 거야. 알았지?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요거야. 자 수업 시간은 한 10분만 일찍 와.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10분 정도 일찍 수업을 한 다음에 10분 정도 일찍 끝내줄게. 왜냐면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수업이 또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맞춰갖고 선생님이 마무리를 한번 해줄게. 자, 그 다음에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테스트가 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 특징 하나 얘기해줄게. 자, 강의는 최대한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해주려고 해.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 알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친구한테 질문했는데 야 너 이것도 모르냐 상식도 없는 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어떤 질문했을 때 니네들한테 묻진 않을 거야. 맞잖아. 당연히 모르니까 알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거는 질문해. 참고로 내가 질문 제일 많이 받은 애는 300개까지 받아봤어. 근데 사회문화에 가끔 애들이 300개를 어떻게 질문해 그러는데 외국 살다 온 애야. 대치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 용어를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300개까지 질문 받은 것 같아. 알았지? 어느 거든 내가 지금 받아줄게.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PPT로 되어 있어.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아마 얘네가 좀 보기는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거는 카카오톡으로 선생님 질문 받는다는 거 묻잖아.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하나 더 보자. 최신 출제 경영은 얘들아 기출문제 분석이 기본이야. 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지금 도표만 듣잖아. 근데 참고로 어떠냐면 나중에 니네가 이제 개념에 대한 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저쪽에 앉아. 자 개념에 대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것만 원칙으로 기억해. 뭐가 있냐면 6월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9월에 치러지잖아. 그러면 그 내용을 겹치면 수능 문제.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 원칙만 기억해. 그러니까 괜히 그거 모르고 그냥 괜히 어마한 거 공부하지 말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사회문화를 내가 정말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이게 사회문화 100%의 내용이 있으면 70%만 나오고 30%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나온 내용은 죽어도 안 나와. 알았지? 근데 애들이 어떨 때는 그것도 모르고 공부해. 야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비효율적이니?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면 돼. 근데 그거 나오는 기준은 그거야. 6월하고 9월 겹치면 수능이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만에 하나 개념에 대한 걸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저녁에 선생님도 저녁에 그 개념 수업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한번 학원에 물어봐. 그래갖고 일단은 혼자 공부하더라도 이건 기억해. 6월 9월 평가 문제 내용 요소가 수능에 반영된다는 거. 그 원칙만.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봐봐. 6월에 관료제 탈관료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때부터 야 이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이제 거의 80% 이렇게 얘기하거든. 야 근데 만에 하나 그 문제가 9월에도 나오잖아.
그럼 이건 수능 100%야. 알았지? 그래갖고 니네 한번 읽어봐. A, B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서 관리지 탈관리지 물어봤잖아.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어떠냐면 야 문제 글자 하나도 안 틀렸지. 맞잖아.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 평가원 어떤 같은 사람 출제. 교육청은 다른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원 기준으로 보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도표에 대한 거, 뭐 기출 변형에 대한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1등급 학습 방법은 얘기해 줄게. 자, 평가원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교육청 선지보다 내가 강조하는 거는 난 항상 평가원 선지야. 왜 나중에 평가원 선지를 보잖아? 그러면 어떤 지문이 6월에도 똑같이 나오고 9월에도 똑같이 나오고 수능도 똑같이 나와. 한 글자도 안 틀려.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은 사람이 출제하잖아. 근데 출제자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어.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 워드 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문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바로 붙여. 나중에 보면 그런 지문 너무 많아. 알았지? 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는 도표 때문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표에 대한 것도 똑같아. 선생님이 얘기하면 도표는 3년에서 4년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데. 알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거는 6월하고 9월 문제 중에 특이한 계산법 있잖아? 그럼 그게 수능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아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번 할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나중에 지금 여름에 지금 도표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수능 전주에도 아마 도표 하루 특강이 있을 거야. 추석 특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때 또 추가된 내용 선생님이 반영을 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내가 나중에 이거는 꼭 나온다 이걸 강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까? 도표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 자 6월에 기존 문제가 나왔어. 알았지? 자 그러면 9월에 새로운 유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게 수능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하나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나왔지? 그치? 야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떠냐면 수능 문제도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 올해 문제도 분석해보니까 일단은 아마 6월쯤에 특이한 계산법이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나중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한번 할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걸 보자. 자 그리고 EBS랑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 자 사회복지 문제인데 A, B, 남자, 여자, 가나 그래서 숫자 들어간 것만 확인해. 알았지? 야 근데 이렇게 나온 EBS 문제가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야. 알았지? 봐봐. A, B, 남자, 여자, 가나. 물론 이제 평가 문제에서 답이 하나 추가된 거야. 이거 계산이 약간 더 복잡해진 거지. 야 그러면 수능 문제에 대한 거는 자 이렇게 나왔어. 봐봐. 말만 바꾼 거야. 가나 남자 여자. 근데 계산법은 똑같아.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괜히 이상한 문제 풀면서 어떠냐면 힘들어하지 말고 기존에 기출하고 나중에 EBS에서 나올 만한 거는 선생님 교재 넣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연습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봐봐. 기출 문제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20년 6월에 예전에 한번 나왔어. 근데 봐봐. 값을 T면 T 플러스 80년 학교 출산율 누렁아지수 이렇게 나왔지. 그치? 야 근데 이게 기출 문제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서 수능에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적도 있어. 그럼 어떻게 활용했냐 봐봐. 자 값을 T 플러스 80년을 50년을 바꿨을 뿐이야. 야 그리고 학교 출산율 누렁아지수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계산법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보면 돼. 자 그리고 선생님이 도표 통계 후기 하나 보여줄게. 그래갖고 이 학생이 예고 학생이었거든? 근데 아마 24점인가 맞을 때 선생님한테 왔을 거야. 5월달인가. 근데 여름 특강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인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도표 추석 특강 전날 특강 듣고 그러니까 미수라는 학생인데 47 나오면 1등급 나오면 걔는 원하는 학교 가거든? 내가 원하는 학교 가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계산을 정말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반복을 해서 니네 걸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면 1등급 나오면 원하는 학교 가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수업 관리는 자 한 테스트 본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질문 받는다는 거.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 더 볼게. 자 그래서 뭐 카톡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가 사진을 딱 찍어갖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은 12시 반까지는 해준다. 알았지? 내가 왜 12시 반까지 답변하냐면 야 우리 고3들 다 1시에는 자야 돼.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해줄까? 12시 반 1시에 자면 1등급 나온다. 자 2시에 자면 3등급이야. 3시에 자면 4, 5등급이야. 내가 그동안에 수업을 하면서 니네 말고도 선생님 서울대 가거나 만점 많은 애들도 대체로 수업 많이 해.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은 그거였어. 1시 이전에 자갖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알았지? 참고로 3시에 자갖고 내가 대학 한 방에 가는 애 못 봤어. 왜냐면 그렇게 공부한 애들은 내년에 나를 또 보더라고. 내가 그것만 지켜놔. 야,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해줄게. 12시 반 1시에 자면
아침에 일찍 나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오전 시간도 공부하고 오후도 공부하고 저녁도 공부해. 그냥 팔팔하거든? 근데 3시까지 공부하잖아? 그럼 오전 학교에 자야지. 그렇잖아. 오후에 자지. 그리고 저녁에 내 수업 보잖아? 그럼 그때도 자. 근데 내가 물어봐. 내 수업 자고 있길래 어제도 선생님 수업하는데 자고 있길래 너 몇 시까지 공부했니? 그러니까 3시 반까지 공부했대. 근데 학교에서 TV 잤지. 오후에 잤지. 저녁에 내 수업 잤지. 8시간 동안 잔 거야. 야, 얼마나 비효율적이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새벽 3시까지 공부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 시간을 내가 알기로 7시, 8시간 꼭 확보할 수 있어. 알았지? 선생님 가끔 보면 이 학원가에서 내가 교재연구하다 2시쯤 들어갈 때가 있고 2, 3시? 야 근데 2시 반에 고3애가 집에 가는 것도 꽤 봐. 그래서 속으로 와 이 새끼 내년에 또 보겠는데 이런 생각해.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적절한 우리 수면 시간도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나머지 하나 더. 자 선생님이 나중에 니네가 못 오면 선생님이 영상 파일을 제공해 줄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이 영상 보면서 어떠냐면 또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그러면 된다. 야 근데 참고로 이 영상 보내주잖아? 야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줘. 왜냐면 선생님이 내가 매년 여름에 한 140명 수업하거든. 영상도 막 이제 수십 번 줘. 근데 나는 원래 구독자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저번에 어떤 애가 선생님 영상도 많고 막 이러는데 왜 구독자 14명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깜짝 놀랐어. 나중에 보니까 14명이었어 진짜. 알았지? 아 근데 뭐 안 눌러도 상관없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목표 없이 오지 말고 결과 없이 가지 말자. 그러니까 야 목표 1등급 맞으려고 왔잖아. 그러면 내가 보면 2가지만 지키면 돼. 수업 시간에 늦지 말고 숙제만 다 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것만 다 지키면 올해 한 방에 대학 간다. 내가 알기로 이 지역에서도 60%에 해당되는 애들은 재수해. 근데 한 가지는 어때요? 그 2가지만 지키잖아? 그러면 모든 과목에 대한 성적이 올라가. 알았지? 그러니까 물론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잖아? 그럼 성적은 다 올라간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문화만 1등 나왔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고 교재를 한 장만 더 넘겨보자. 교재는 넣을 거야. 선생님 잠깐 에어컨 좀 맞춰놔야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진도부터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 도표는 이렇게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 계층, 인구, 사회복지가 요즘 문제에 나와. 근데 나중에 선생님 기타 통계라 그래가지고 뒤에 남녀불평등 몇 개랑 그 다음에 빈곤율 몇 개도 내가 건드려 줄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자 여백에다가 조금 정리를 좀 해놔. 뭐가 있냐면 우리 계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 얘들아 상중하 계층으로 나눠진다. 상중하. 알았지? 여백 아무데나 적어. 알았지? 그러면 일단은 계층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야 그러면 계층이 이동하는 경우 3가지를 좀 적어줄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수평이동이 있고 수직이동이 있어. 자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야 엄마가 부자야. 그럼 나도 부자가 되는 거. 중중하하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상에서 어떠냐면 상으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에서 어떠냐면 중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하에서 어떠냐면 하로 가는 거. 이게 수평이동이다. 알았지? 야 근데 수직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둘로 나눠져. 알았지? 뭐가 있냐면 상승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강이동으로 나눠져. 자 그래서 일단 상승이동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존재한다. 봐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승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에서 어떠냐면 중으로 가는 경우 하나. 하에서 어떠냐면 상으로 가는 경우 하나. 자 그 다음에 중에서 어떠냐면 상으로 가는 경우 하나.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냐면 엄마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근데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 거잖아. 그치? 야 그러면 하강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가는 거야. 알았지? 하강이동은 내려가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상에서 어떠냐면 중으로 가. 자 그 다음에 상에서 어떠냐면 하로 가.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중에서 하로 가는 경우다. 알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많은 재산을 물려줬지만 내가 똑똑하지 못하잖아? 야 그럼 사기 2번 당하잖아? 그럼 나중에 니네들이 서울역에서 나를 봐야 돼. 서울역은 우리나라 노숙자들이 제일 많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층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다. 알았지? 근데 이건 암기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야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는 딱 이거야. 계층 구조에 대한 거는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계층 구조에 대한 거는 별표를 좀 쳐놔야 된다. 알았지? 야 그러면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 셋으로 나눠져. 이렇게 돼갖고 자 아래쪽에 하층이 제일 많은 거 이거를 피라미드 계층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근데 가끔 야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안정일까 불안정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피라미드 이렇게 돼 있다고 안정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어떠냐면 사회는 되게 불안정해. 야 왜 그러냐면 하층이 많은 사회는 사회가 어떨까? 되게 불안정하겠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알았지? 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회 통합에 기여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얘와 관련된 하층이 많으니까 하층은 되게 가난하잖아. 근데 상층은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지.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놔. 얘는 주로 봉건 사회에 주로 나타나. 봉건 사회. 봉건 사회. 근데 얘들아 이거 현대도 존재한다. 현대도 존재해. 오늘날에 현대도 존재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피라미드는 아니야. 근데 내가 알기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필리핀이 피라미드야. 알았지? 그러니까 현대도 존재한다고 내가 적어줄게 이거. 문제. 자,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놀러 가잖아? 그러면 야 밤 10시에 돌아다니면 안 돼. 야 우리는 밤 10시에 맞고 돌아다니잖아.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 밤 10시에 돌아다니면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90%야. 알았지? 그러니까 삶이 되게 불안정한 거야.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하나 더 볼까?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어. 자 얘는 중증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얘는 어떠냐? 다이아몬드 계층이야. 다이아몬드.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사회가 안정적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사회통합에 기여해. 사회통합. 그 다음에 근데 산업사회에 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다이아몬드 계층이다. 다이아몬드 계층은 이거야. 중층이 많잖아? 야 그러면 중층이 많으면 이거지.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상층에 해당된 애들처럼 매일 소고기는 못 먹어도 중층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먹을 수 있지. 야 그러면 불만 있을까 없을까? 불만 없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얘와 관련된 것 중에 요렇게 돼 있는 계층 구조도 있어. 요렇게 돼 있는 거. 자 얘는 중층이 가장 적다. 중층이 제일 적은 얘는 뭐라 그러냐면 모래시계라고 그래. 알았지? 그래갖고 얘는 어떠냐면 우리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 양극화. 그래갖고 일단은 개념에서는 이 계층 구조에 대한 걸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여기까지 적어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표 보는 것부터 선생님이 연습을 한번 할게.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표가 요런 형태의 표가 있어. 알았지? 야 그러면 얘네가 보자. 얘는 어떠냐 부모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자녀야. 알았지? 야 그럼 요런 표가 나오면 얘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어.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보자. 야 부모가 상이야. 그럼 부모 상층 몇 명이니? 10명이지. 그치? 야 그 다음에 부모 중층 몇 명이야? 30명이지. 그치? 야 그 다음에 부모 하층 몇 명이니? 60명이지. 그치? 야 그러면 얘 계층 구조 부모는 뭐라고 볼 수 있니? 피라미드 계층 구조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야 근데 자녀는 뭘로 바뀌었을까? 자녀의 상은 20명, 중은 50명, 하는 30명이지. 야 그럼 자녀는 뭘로 바뀌었니? 자 이렇게 바뀌었지.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부모 계층은 되게 불안정했지만 자녀 계층으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야 그럼 선생님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상층이 10명이야. 알았지? 야 그럼 10명 중에 5명은 자 일치했지. 자 근데 10명 중에 3명은 내려갔어. 10명 중에 2명은 또 하러 갔지. 그치? 야 그럼 니네가 보는 거야. 얘하고 얘는 상승 이동했니? 하강 이동했니? 하강 이동한 거지. 그치? 야 그럼 이제 또 하나 보자. 자 중층에 해당되는 게 30명이야 부모가. 야 근데 17명은 일치했지. 그치? 야 근데 10명은 어떠니? 내려갔지. 그치? 그래갖고 니네가 옆에다 표시해놔. 얘는 하강 이동을 한 거다. 하강 이동. 알았지? 야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 하도 한번 볼게. 하나 어떠냐면 18명이 어떠냐면 일치했어. 알았지? 자 그러면 60명 중에 18명 일치했지만 60명 중에 30명은 올라갔지 중으로. 자 그 다음에 60명 중에 12명 또 상으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은 자 하강 이동을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 그래서 니네가 만약 문제 지문에서 하강 이동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가 될까? 얘를 구해야 돼. 알았지? 야 그럼 상승 이동 비율 구하라. 그럼 얼마야? 얘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대각선에 있는 것도 한번 얘기해 줄게. 대각선에 있는 거는 이거야.
자, 대물림됐다는 표현이 나와. 대물림. 아니면 세습되었다. 아니면 유지되었다. 이렇게 물어봐. 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계층이 대물림한 비율에 대한 걸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얘를 더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EBS 문제를 풀어야 돼. 그 EBS 문제에서 높고 낮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니네가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얘는 부모랑 자녀 계층이 어때? 같지? 자, 얘를 봐. 얘는 부모랑 자녀 계층 보면 어떠니? 부모보다 높지? 그치? 맞잖아. 부모보다 높잖아. 얘는 부모보다 높지. 그치? 왜냐면 부모가 한대 자녀는 사귀잖아. 얘도 부모보다 높지. 그치? 야,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적어놔. 얘는 부모보다 높다. 요거. 이건 EBS 문제 풀 때 한번 나와. 알았지? 야,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볼까? 얘는 부모보다 낫지? 얘도 낫죠? 얘도 낫지? 알았지? 자, 그래서 옆에다 적어놔. 얘는 부모보다 낫다. 요거. 낫다. 요거까지. 야, 그래서 니네가 일단은 요 표를 갖고 요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뭐가 있냐면 자, 부모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을 구하라는 말이 가끔 문제에서 나오거든. 자, 그러면 니네가 요 말을 조금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만약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비라고 하는 글자를 무조건 동그라미 쳐.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대비라고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게 무조건 분모로 가야 돼. 그 기준값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놓으면 얘의 상중합값을 적잖아? 구하잖아? 그러면 얘의 상은 자 10분의 5에 해당되겠지. 자, 기준값이 분모야. 10분의 5야. 자, 중은 얼마니? 30분의 17. 자, 30분의 17. 하는 60분의 18이야. 자, 하는 60분의 18. 이런 식으로 돼. 야, 그러면 만에 하나 부모 계층이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 야, 그럼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을 물어보면 대비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는 거야. 기준값 뭐야? 자녀야. 알았지? 그래갖고 얘는 20분의 5에 해당되겠지. 20분의 5. 자, 얘는 50분의 17에 해당되겠지. 기준값이 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분의 18이야. 야, 선생님이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거 사회복지랑 인구에 또 나와. 나중에 사회복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공구조 대비 사회보험의 비율가. 아니면 인구에서 이렇게 물어봐. 2010년 대비 20년의 인구 비율. 알았지? 그러니까 이 대비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아마 한 30번 정도는 언급을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이 표현 나오면 이게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다음에 그게 분모로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뒤쪽의 문제를 같이 한번 할 건데 1번하고 2번을 니네가 한번 해봐.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번하고 2번을 해보면 된다. 자, 얘들아 한 문제 정도만 해도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왜냐면 선생님 일부러 연습할 수 있게 두 개를 넣은 거야. 근데 하나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돼. 야, 그러면 일단은 이런 표가 나오잖아? 그럼 확인해. 자, 부모는 10, 자녀는 30, 60, 그 다음에 20, 근데 50, 3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알았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야, 그리고 나중에 숙제로 이거와 관련된 걸 내가 하나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연습하면 돼. 한 번만 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하나 볼까? 상승이동 확인해. 다 더하면 45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하강이동은 15지. 야, 그리고 다 동그라미 쳐. 야,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다.
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 그랬다. 이 표현 익혀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인구랑 사회복지할 때 계속 나와. 요즘에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익혀놓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뭘 물어보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10분의 5, 그 다음에 30분의 17, 60분의 18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중충 중에서 어떠냐면 하강 이동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의 중충을 한다. 자녀의 중충은 얘야. 그렇지? 야,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게 얘는 상승 이동한 거지. 30. 하강 이동은 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3과 30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알았지? 자, 이거는 좀 EBS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야. 요즘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이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보자. 자, 그러면 30, 50, 20. 알았지? 그 다음에 20, 그 다음 5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이아 이런 식으로 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거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상승 이동 비율 한번 확인해 보자. 22. 하강 이동 비율 그러니까 22, 39. 자, 그 다음에 대물림에 대한 거는 이렇게 들어간다. 대물림. 그러니까 다 더하면 39야. 야, 그럼 봐봐. 100에서 어떠냐면 대물림 39를 빼면 나머지는 다 이동한 거니까 61이지. 그렇지?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에서 어떠냐면 세습 비율을 빼면 이동 비율이야. 알았지? 아니면 이동 비율에서 100에서 이동 비율을 빼면 또 세습률에 해당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대한 거 됐고, 이제 하나를 더 볼게. 하나를 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하층의 부모를 둔 상층자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볼게. 상층의 부모를 둔 하층자녀. 그러니까 얘는 36, 그 다음에 50, 50 이런 식으로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이제 하나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이제는 니네가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놔야 돼. 그래갖고 거기에 3번부터 내용을 보잖아. 그럼 선생님이 거기에 개념으로 이걸 넣었어. 뭐가 있냐면 계층 비율 구하기를 내가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 줄 거야. 계층 비율 구하기. 야, 근데 어쨌든 사회문화 한 번쯤 공부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론부터 하나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계층 비율 구하기가 인구 비율 구하기랑 유사해. 어차피 선생님이 다다음 주에 어떤 인구와 관련된 걸 얘기할 거야. 근데 인구도 똑같다. 야,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걸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상중하의 합은 얼마냐면 100이야. 상중하의 합은 100이다. 알았지? 야, 그럼 봐봐. 얘를 몰라. 얘하고 얘를 알면 얘 알 수 있지? 그치?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계산법은 어떠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내가 하나만 같이 한번 해줄게. 합은에 어떠냐면 중이 얼마가 나와. 알았지? 야, 그 다음에 합은에 어떠냐면 상이 또 얼마가 나와. 자, 그럼 니네가 이제 확인하는 거야. 뭐가 있냐면 공통적인 계층을 동그라미 쳐. 알았지? 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같은 숫자로 맞춰준대. 같은 숫자. 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율값이 나온다. 근데 뭐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냥 암산으로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거에 대한 건 좀 생각을 좀 해놔야 돼. 알았지? 야,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얘를 구할 건데 얘들아, 여기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대비. 야,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니? 하분의 중의 값이야. 얘는 하분의 상의 값이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오는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고. 알았지? 야, 그러면 니네가 얘와 관련된 값을 선생님이 같이 한번 구해볼게. 자, 하분의 중이 6분의 1이야. 알았지? 야, 그 다음 또 하나. 하분의 상의 값이 2분의 1이야. 요거 얘기한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자, 공통적인 계층을 동그라미 쳐. 그 숫자를 맞춰주면 돼. 야, 그럼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6이 되면 얘는 3이 되겠지. 그럼 이게 비율값이야. 알았지? 그래서 상은 3, 중은 1, 하는 6이지. 3 될 때 6이다. 그러니까 모래시계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주면 애들이 암산으로 그냥 바로 하더라고. 근데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 방법대로 하면 돼. 야,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얘하고
얘를 한번 계산해. 알았지? 그리고 3번 단위들은 4번까지 한번 건드려. 알았지? 야, 그리고 나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핸드폰하고 놀아도 뭘 안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면 그냥 핸드폰하고 놀든가 게임을 하든가 상관없어. 알았지? 자, 일단 3번에 두 개를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자, 계산 못하겠으면 손 들어. 내가 도와줄게. 자, 다들 계산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한번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하분의 중의값이 2분의 1이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하분의 어떠냐면 상의값이 6분의 1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공통적인 계층을 동그라미 쳐고 얘하고 얘를 같은 숫자 맞춰주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6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될까?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상은 1, 중은 3, 하는 6 이렇게 된다. 1대 3대 6.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자, 이렇게 돼. 자, 1대 3대 6, 16, 30. 알았지? 야, 그리고 이거는 니네가 나중에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집에 와서 스터디 카페나 집에 가고 조용한 가운데 하잖아?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 다 어떤 애들은 빨리 하고 어떤 애들은 느리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빨리 하는 방법은 그거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왜냐면 문과기 때문에 문과 선생님들이 이거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숫자 값은 다 똑같아. 왜냐면 이과는 만약에 문제 변형하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 근데 문과는 진짜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곱하기도 똑같아.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는 내가 10번, 20번씩 보거든? 근데 와, 곱하기 계산식까지 똑같은 거 보고 아, 이 사람 문제 만들기 귀찮았구나 그 생각을 해.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거 한번 넘어가 볼게. 세 번째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 쳐. 내가 봤을 때 얘가 인구랑도 연결이 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3 더하기 중분의 우리 하가 4분의 1이야. 얘들아 이거 중에 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그냥 바로 그냥 암산으로 해. 근데 일단 수학 못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를 이걸 적어놔. 상중하의 합은 얼마냐면 100이야. 자, 상중하는 100이다. 야, 그러면 얘가 4야. 그럼 얘는 1이지. 얘들아 둘 더하면 얼마니? 5잖아. 야, 그럼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될까? 얼마를 곱하면 100이 돼? 20이지. 맞잖아. 야, 그럼 얘가 20이 돼. 그럼 얘는 80에 해당되겠지. 내가 이거 왜 나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 자, EBS랑 어떠냐면 A 더하기 B분의 C,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건 확인해야 된다. 야, 그리고 이거를 인구랑 내가 연결 한번 시켜놓을게. 유분호의 합은 100 맞잖아. 그리고 이것도 어떠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유분호에서 한번 나왔어. 인구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선생님이 계층 비율 구하는 거지만 인구할 때도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야, 그러면 내가 한 문제는 같이 해줄게. 봐봐. 예. 자, 그 다음에 봐봐. 하분의 얘들아 상 더하기 중이 1이야. 1은 1분의 1이지. 그치? 야, 그럼 봐봐.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니? 둘 더하면 2잖아. 그럼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될까? 50을 곱하면 100이 되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 보면 50분의 50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얘는 상분의 어떠냐면 하 더하기 중에. 자, 얘가 9다. 9야. 야, 9는 1분의 9지? 그치? 야, 왜 1분의 9냐고 질문하지 마. 작년에가 재작년에 어떤 체육 공부하는 애가, 체육하는 애가 나한테 이제 1분의 9가 왜 1분의 9가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 9가 왜 1분의 9냐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이없어갖고
너 왜 이거 모르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걔가 어떤 것도 질문했냐면 이런 것도 질문했어. 내가 이제 계산하다 x-1 5다. 그리고 x는 6이다. 그러면서 막 풀어줬는데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나한테 선생님 왜 6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어. 그래서 내가 야 부모에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얘가 그걸 몰랐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수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이런 애도 있구나. 근데 난 절대 뭐라 안 했다. 알았지? 그냥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것만 알면 돼. 알았지? 이것만 질문 안 하면 돼. 어찌됐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당되는 거 하나 볼게. 얘는 10분의 90이야. 야 그럼 니네가 보자. 하는 50, 상은 10이야. 야 그럼 중은 얼마야? 40이지.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니네가 요거 3개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알았지? 지금 한번 구해보자. 자, 만약에 못 구할 것 같으면 손들어. 내가 도와줄게. 다리들은 그 다음 문제까지 해놔. 알았지? 5번까지. 5번까지 하고 핸드폰하고 놀아도 돼.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하나만 더 해줄게. 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에서 이제 얘를 한번 볼게. 자, 하분의 어떠냐면 상 더하기 중이 얘들아 3이야. 3은 1분의 3이다. 1분의 3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봐 얼마야? 4잖아.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될지 생각하면 돼. 25지. 야, 그럼 얘가 25고 얘는 75가 되겠지. 하는 25, 상도 25. 그럼 중은 얼마야? 50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근데 니네가 이거 구하는 건 확인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현재 EBS 문제랑 그다음 6월, 9월에 이걸로 계산하는 게 몇 번 물어봤어. 알았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해.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얘기하면 이렇게 돼. 10, 60, 20. 자, 그 다음 얘를 갖고 얘기하니까 25, 50, 25. 그 다음 얘는 20, 30, 5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거 하다가 만약 답을 체크 못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해. 그럼 내가 답지 바로 보내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 계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하고 선생님 이제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자, 그래서 얘 계산법을 한번 보자. 얘 계산법.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되게 간단하다. 중 더하기 상은 얘들아 4야. 4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봐. 상 더하기 어떠냐면 하가 7이야. 7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중 더하기 어떠냐면 하는 9야. 야, 그럼 니네가 식이 3개야. 미지수가 3개고. 그럼 다 더해봐. 그럼 2에다가 어떠냐면 상 더하기 중 더하기 하는 자, 얼마가 될까? 20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약분하니까 10이지. 야, 그러면 상 더하기 중이 4야. 그럼 하는 얼마야? 6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얘가 6이면 얘는 1에 해당되겠지. 그래갖고 일단은 10, 30, 60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얘하고 얘는 한번 구해봐. 이게 지금 현재 EBS에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계산을 한 번쯤은 한번 해봐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 5번 단위들은 놀아도 돼.
야 그래도 다행히 계산 못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 다행이다. 아 내가 선생님이 이 중에서 만에 하나 계산을 좀 애매하거나 조금 못하는 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걔 위주로 나가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선생님 맞춰서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리고 일단은 뭐 계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좀 이따 6월 문제까지 한번 해볼 텐데 6월 문제에도 독특한 건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마지막에 또 EBS 문제까지 할 거니까 아마 요거까지만 하면 아마 계층 문제에 대한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거는 기억해라. 제발 계층이나 도표 통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알았지?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3번까지 곱하기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니네들이 선생님 교재를 줬지만 연습지도 내가 줄 거야. 근데 니네가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그것까지 제공해 줄 거다. 알았지? 근데 한 3번 연습을 하면 돼. 근데 참고로 서울대 가거나 만점 많은 애들은 각각의 문제당 6번씩 연습을 했어. 왜냐하면 6번씩 연습하잖아? 그럼 계산이 빨라져. 알았지? 계산이 빨라지면 어떠냐? 문제 푸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잖아. 그러면 다른 거 푸는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볼게. 봐봐. 을국에 해당되는 건 20, 30, 50. 그 다음에는 20, 50, 30이다. 이거 계산하면 바로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 계산하는 게 하나 나오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기출 쫙 한 10개 정도 하고 그 다음 EBS로 넘어갈 거야. 얘들아, 이런 형태의 기출이 한번 있었는데 봐봐. 상상, 중중, 하를 먼저 동그라미 쳐야 돼. 알았지? 야, 그러면 한 칸당 10으로 났어 내가. 알았지? 그럼 두 칸이니까 20이지? 20. 한 칸이니까 10이지? 두 칸이니까 20이지? 없으니까 0이야. 한 칸이니까 10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표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니네가 요거 을국 거를 한번 채워보고 다른 애들은 7번까지 해놓으면 돼. 알았지? 지금 한번 해봐. 학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가지고 4명이 내가 제일 잘생겼네.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을국에 해당되는 거는 10, 20, 30. 그 다음에 0, 1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야, 그러면 니네가 얘와 관련된 게 수능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알았지? 근데 이걸 갖고 나중에 변형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점으로 바꿔놨어. 점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 출제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는 점으로 바꿔서 기출 문제가 나왔다. 알았지? 수능 문제가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서로 계속 연결이 많이 돼.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볼까? 자, 그래서 얘는 다이아 모래. 피라, 피라. 그 다음에 20, 20, 30, 20. 그렇지? 상승 이동에 대한 거 확인해. 상승, 상승. 알았지? 자, 대각선이 대물림이야, 60. 알았지? 근데 마지막은 얘는 이동을 하니까 다 개방적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근데 7번 문제는 자, 요거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상중하가 아니야. 얘들아, 하중상이야. 그럼 니네가 한번 확인해 봐.
상상값, 중중값, 하값을 먼저 정해. 알았지? 그럼 얘는 0이 되고, 자 얘는 9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지. 얘는 2에 해당되겠지. 얘는 얼마야? 4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상중하가 아니라 하중상이다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맞춰 적으면 돼.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얘를 한번 해봐. 그래갖고 지금 니네가 어디냐면 7번부터 9번까지 해놓고 나머지 잠깐 쉬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8번, 9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돼.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일단 했지? 자, 일단은 을국에 해당되는 거를 같이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니네가 이걸 보면 요거다. 상상, 중중, 하합값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상상, 중중, 하합값이. 알았지? 그럼 얘를 먼저 맞추면 돼. 1, 7, 3, 0,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야, 그러면 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보잖아? 그러면 자, 갑국의 부모는 다야, 자녀는 피라, 그 다음에 다야 피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상승이동, 상승이동. 하강은 12. 그 다음에 중충 이렇게 되겠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문제 연결성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7번 문제가 이게 6월에 나왔었거든? 근데 6번 문제가 어떠냐면 얘가 수능에 나왔어.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은 문제 푸는 방식이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6월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애들한테 얘기했어. 야, 이게 새로운 유형이니까 이걸로 시험이라고. 근데 9월에 어떠냐면 수능에 어떠냐면 6번처럼 나오면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였어. 그러니까 서로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엄한 거 풀면서 어떠냐면 괜히 힘들어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잖아. 그러면 시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포기해.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봐도 EBS 어떤 애들한테 물어보면 뭘로 공부했니? 그럼 EBS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EBS 계산 문제 안 나오는 거 한 3분의 1은 안 나와. 근데 애들 그거 모르고 그냥 연습해. 하나만 얘기해주면 EBS에 남녀불평등 문제 7개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건 이제 빠졌어. 알았지? 그리고 EBS에 보면 우리 빈곤율 계산 문제 있거든? 그것도 빠졌거든. 빈곤 이론 문제를 풀어봐. 근데 애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강의 듣고 열심히만 푸는데 실제로 수능이 안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이제 공부하면 아마 70%에 해당되는 거 같고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공부하면 나는 그냥 뭐 공부하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 근데 1월달은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근데 지금 여름이야. 야, 지금 수능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럼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안 나오는 거는 죽어도 안 나와. 알았지? 근데 선생님이 나온다고 언급하는 거는 항상 이거야. 6월 문제 한 번이라도 언급한 거는 수능에 나오는데 6월하고 9월에 언급이 안 되면 수능에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6월 문제 다 분석해 놨거든? 개념에서 개념학 문제 풀이할 때. 그 다음에 9월 분석하면 내가 그거를 겹친 다음에 이 내용 갖고만 파이널 때 또 얘기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도표 통계도 똑같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얘는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보자. 얘가 하야. 자, 얘가 중이다. 야, 그럼 얘가 상이야. 얘네가 한번 확인해봐. 상중하야분 얼마니? 100이잖아. 알았지? 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10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야, 그럼 이거 갖고 나머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네가 해당되는 걸 고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10, 30, 60, 20, 60, 20에 30, 20, 50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보면 피라 다야 뭐해? 몇 배니? 3배. 그 다음에 5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까지 보고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야. 자, 그래서 9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 9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자, 얘들아 지금 봐봐. 상, 하가 나와야 돼. 야, 그럼 중위값 구할 수 있지? 상중하야분 얼마니? 100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일단은 얘가 5고 50이야. 그럼 중위값은 45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그러면 나머지 20년에 해당되는 거 15, 25, 60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은 15, 25, 65, 10, 70, 20이야. 알았지? 야, 그럼 선생님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문제를 요렇게 나오는 거나 자료를 요렇게 넣는 거나 다 같은 문제.
아니면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같은 문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이런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보통 학교 선생님이 많이 출제를 해. 근데 한 가지는 한글 문서 작성할 때 워드로 표를 하나 그리잖아? 그럼 버튼 하나 누르면 어쩔 때는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같은 문제야 다. 알았지? 그래갖고 애들은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ABC 상주가 들어가는 건 다 같은 거 아니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면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구나 인식이 돼. 그러면 문제를 볼 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익숙한 느낌이 들면 문제는 보다 더 빨리 푼다. 알았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피라 달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그 다음 거 안정성이 높대. 의리야. 야 그리고 니네가 확인해. 자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자 그러니까 45분의 5, 25분의 10, 25분의 15, 70분의 1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거는 계속 나오니까 내가 나올 때마다 언급해 줄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이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내가 이거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봐봐. 10번 문제는 자 9월에 한번 출제가 됐어. 11번은 어떠냐면 11번은 그 해년도 수능이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12번은 어떠냐면 그 다음 연도 6월이야. 그래갖고 이 문제는 세 문제가 같은 문제야.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이 10번처럼 나왔을 때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 이게 수능이라고. 알았지? 근데 실제로 11번처럼 나오고 다음 연도 6월까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세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능이 안 나오더라고. 알았지? 근데 어쨌든 사설이나 우리 해당되는 거에서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볼게. 자 일단 볼게. A, B, C가 뭔지 몰라. 알았지? 근데 한번 하나만 확인해보자. A가 3이야. 얘가 중이다. 얘가 하야. 자 얘가 중이지? 야 그러면 갑은 중이 제일 적어. 중이 제일 적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 모래시계가 되겠지. 그렇지? 얘들아 을국 같은 경우는 중이 제일 많어. 그러니까 뭐가 될까?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0번, 11번, 12번을 한번 해봐.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12번까지 단 애들은 놀아도 돼. 알았지? 자 얘들아 3개 중에 2개만 해도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유형 문제를 한번 분석하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B가 하고 C가 3이야. 그러면 갑은 다이아몬드, 을은 모래시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따져보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자 그래서 얘가 피라미드야. 그럼 상하주 이렇게 되겠지. 얘가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얘가 하야. 그러면 얘가 상이 되고 얘는 죽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1번에 해당되는 걸 한번 넘어가 보자. 11번. 그래서 11번은 얘들아 여기다가 너네가 표시해. 알았지? 요거 이게 조건이야. 계층이 다이아몬드래. 야 그럼 얘 뭐가 될까? 중에 해당되겠지? 얘하고 얘는 비교해. 하층의 비율은 상층 비율보다 크다고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상하중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하나 더 볼게.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보면 1예측대로 된 거에 대한 비율 그대로 적으면 돼. 2예측대로 된 거에 비율 그대로 적으면 되겠지. 그래갖고 일단 다이아몬드 모래.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거 실제로 이거 수능 문제 나왔을 때 그 전에 9번 문제 우리 앞에 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4번 연습한 애들은 그냥 이거 그냥 바로 풀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기억해놔. 알았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중간에 한번 끊어봐.
1예측대로 된 거의 상층의 비율은 얘들아 1예측대로 된 거의 상층의 비율은 알았지? 현재 상층의 비율의 3배지. 봐봐 1예측대로 된 거의 비율은 현재 상층의 3배잖아. 그렇지? 얘들아 뭐뭐는 나왔을 때 한번 끊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예측대로 된 거의 중층의 비율은 알았지? 1예측대로 된 거의 상층의 비율의 몇 배냐? 이렇게 또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반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자 마지막에 문제 이 문제 유형은 앞에 문제 그대로 베낀 거야. 말만 바뀌는 거 아니니? 맞잖아. 얘들아 여기다 동그라미 쳐. 피라미드야. 각세대 인구는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중상하 피라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거는 7배 증가 유형.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 13번. 자 그래서 13번은 내가 힌트를 요거 하나만 줄 거야. 자 뭐가 있냐면 요거 모래시계형에서 A의 비율이 가장 낮대. 알았지? 얘들아 A의 비율이 가장 낮대. 그러니까 얘는 중에 되겠지. 그렇지? 얘들아 얘하고 얘 값을 알면 얘 계층 구조가 나오겠지? 야 그럼 얘 계층 구조도 나와. 그럼 BC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3번하고 14번까지 한번 해놔봐. 얘가 A가 중이다. 알았지? 자 얘들아 이거 13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A가 어떠냐면 자 중이잖아. 야 그러면 얘는 중이 제일 적기 때문에 모래시계, 얘는 중이 제일 많으니까 다이아몬드지. 야 그럼 얘는 피라미드. 맞지? 피라미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상중하에 대한 거 고르면 B가 상이고 C가 하다. 알았지? 야 그러면 여기 내용 속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걸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피라 모래 타입.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그래서 얘는 안정성이 높대. 알았지? 병구의 대칭 구조. 그렇지? 안정성이 높은 건 다이아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상층의 인구가 가장 적지. 그렇지? 자,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여기다 별표 좀 쳐놔. 근데 산업사에 나타나. 이건 다이아 계층이야. 그렇지. 야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가볼게. 14번 문제는 앞에 나온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연결성을 좀 이따 한번 확인해 줄게. 자 그럼 니네가 ABC를 판단해야 되는데 C에서 어떠냐 B로의 이동은 상승, C에서 어떠냐면 A로의 이동은 하강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얘는 상층이 되고 얘는 하층이 되고 그래 얘는 뭐가 될까? 중층이 나오겠지. 야 그럼 니네가 지금 이거 상중하 맞춰놓고 적은 다음에 해당되는 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일단은 시간 줄 테니까 니네가 14번하고 15번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지금 15번까지 단 애들은 놀아도 상관없어. 알았지?
마이크세가 이거 여기 하는데 이거 물어본 적이 없는데. 자, 얘들아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요거 기출변형에 대한 거 하나 얘기하면 요거야. 자, 상상, 중중, 하값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 얘는 2에 해당되겠지. 얘들아, 상상, 중중, 하값을 먼저 적어. 알았지? 야, 그러면 봐봐. 상의 중, 상의 하의 값이 나왔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1, 1에 해당되겠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자, 그 다음에 을국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봐봐. 을국. 그래갖고 얘는 213, 1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피라보레, 그 다음에 7658 이렇게 된다. 야, 근데 선생님 여기서 내가 요것만 하나 얘기해 줄게. 14번 문제랑 얘가 6번 문제를 앞으로 가서 한번 같이 봐봐. 자, 6번 문제가 기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14번처럼 나왔어. 2년 있다가. 그러니까 니네가 보면 6번하고 14번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야. 푸는 방식이.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해당되는 게 기출을 약간 변형하든가 아니면 EB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근데 내가 이건 얘기해 줄게. 자, 사회문화는 내년에 수능으로 끝나. 근데 출제자는 자 중간에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왜냐면 출제자 계약이 그 5년 단위라거든. 근데 봐봐, 야 새로운 계약 때문에 출제자가 2년 동안 할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크게 변형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면 작년 문제 낸 사람하고 올해 6월 문제 낸 사람은 같은 사람이거든. 왜 내가 근거 얘기하냐면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평가한 지문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사실 6월하고 비교해봤어. 근데 같은 내용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그림도 그렇잖아. 사람이 달라지면 그림 패턴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문제도 역시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우리도 같은 새끼네. 아 나 원래 출제 새끼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새끼 출제하네. 그러면서 올해 문제도 아마 6월, 9월 수능 연결되겠다. 작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하면 아마 포인트가 조금 더 잡힐 거야. 야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그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 게 자 요거다. 자 요거 같은 문제야. C에서 어떠냐면 A로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B로의 이동이 있어. 알았지? 야 그럼 니네가 한번 확인하는 거야. 얘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하가 되고 얘는 중이 되겠지. 야 앞에 문제에서는 어땠니? 이게 이렇게 바뀐 거지. 맞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보면서 야 그 전에 수능 문제 출제한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출제자가 다르잖아?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원래 자존심 세갖고 남이 했던 거 그대로 쓰지 않아. 이건 본인이 같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했다, 한 번은 이렇게 바꾼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패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야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얘네가 얘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6번까지 해놔. 알았지? 15번부터 16번. 그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5번 해보고 16번까지.
자 얘들아 15번에 대한 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줄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기만 하면 돼. 10, 30, 60, 20, 10, 70. 그 다음에 10, 60, 3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를 보잖아. 그러면 키라 모레 타이야. 뭐 한 글자씩 적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확인해. 야 뭐뭐는 하고 끊어. 알았지? 뭐뭐는 뭐의 몇 배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뭐뭐는 할 때 한번 끊어.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좀 나을 거야. 야 그리고 대비 동그라미 치고 다 앞으로 가. 이거는 중분의 우리 타입값이란 얘기다. 알았지? 이거 계속 나와. 이게 지문이 이게 짧지만 나중에 사회복지는 더욱 길어. 뭐라고 했냐면 2010년의 공공구조 대비 2020년의 사회보험의 비율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너무 지문이 길잖아. 근데 대비라고 하는 글자를 조금 눈여겨봐놓으면 5분의 뭐라는 걸 바로 확인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 이게 작년에 이제 나왔던 건데 선생님이 요거 하나 볼게. 자 세대 간이동 있고 세대 내이동 있어. 알았지? 세대 간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엄마가 가난했어. 근데 나는 부자가 됐어. 그럼 세대 간 이동은 뭐가 될 거니? 상승한 거지. 그치? 야 근데 야 20살에 나는 찢어지게 가난했어. 근데 50살에 나는 부자가 됐어. 그럼 세대 내 이동 어떻게 된 거니? 그것도 올라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조건 나왔다. 자 세대 간 이동은 얘야. 세대 내 이동은 얘로 보는 거야. 야 근데 지금 ABC가 뭔지 모르지. ABC가 뭔지 모른다. 근데 거기 문제 조건 나왔어. 봐봐.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래. 거기다 동그라미 쳐. 거기 보면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라고 그랬지? 그럼 ABC를 구분할 수 있다. ABC를 구분할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6번하고 17번까지 한번 해봐. 참고로 17번은 내가 힌트를 안 줄 거야. 이게 25년 6월 문제다. 알았지? 그치? 그럼 이제 ABC 계층이 나오죠. 여기다 적어. 그러니까 요게 피라미드. 그러면 ABC 계층이 각각 하, 중, 상. 여기다가 해당되는 거 적으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있어.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거기 문제에 해당되는 거 16번을 보면 힌트가 나왔어.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중 상에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이거 갖고 얘기하면 중, 하, 상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를 옆에다가 ABC 맞춰 그대로 적으면 돼. 그렇지? 그래갖고 얘는 중, 하, 하, 상, 그다음에 상중 이렇게 될 거야. 야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갖고 이제 나머지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A는 중, B는 하, 그 다음에 C는 상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바이야 뭐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나머지 내용 얘기하면 자 요거야. 자 하나씩 한번 보자. 얘를 봐. 세대 간 이동은 부모랑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강했지. 자 세대 내 이동은 하강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을과 관련된 걸 보면 얘는 상승하고 상승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상승 하강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걸 보면 세대간 상승 하강에 대한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가 작년 9월에 출제가 됐거든. 그래갖고 이 내용 갖고 문제가 되겠다 막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나머지 보면 낮지. 그 다음에 을. 그래서 작년에 세대 내이동과 세대 간이동에 대한 게 문제 포인트였거든. 근데 그게 수능 문제로 17번처럼 나왔어. 알았지? 수능 문제가. 그래서 일단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변형된 걸 보면 이렇게 돼. 야 포인트는 얘다. 갑의 부모 계층은 상이고 둘 다 하강이 보인대. 알았지? 그럼 내가 하나만 짚어줄게. 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게 상이야. 알았지? 갑. 야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가 지금 갑을 봐. 자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얘하고 얘의 계층이 뭐가 나올지. 알았지? 야 그럼 내려가려면 A가 중이 되고 하가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거야. 야 그럼 내가 하나 볼게. 야 그러면 얘가 중이 되고 얘가 하가 돼야 된다. 맞지? 그래야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A는 중, 그 다음 B는 상, 그 다음에 C는 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힌트 줬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각각의 경우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따져봐야 돼. 이거 니네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8번까지 해놔. 그렇지? 그래갖고 18번까지 단 애들은 핸드폰하고 놀아도 된다. 잘하는데 왜 학교 선생님이 안 해줬어? 진짜 니네 너 학교 선생님이 해줬으면 니 알아서 풀었지 않니? 그치? 왜냐면 재작년에도 니네 학교에는 선생님 수업할 때 그때 시험 범위가 거의 뒤에까지 다 들어갔거든? 다 해줬거든 내가. 그러니까 알아서 다 했어. 와 그 학교 선생님 진짜 삶이 좀 바뀌었나? 선생님은 똑같은 거 같지만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하시더라고. 없이 보냈어. 그치. 아 여기가 식었구나. 예전에 진짜 어려운 문제도 다 풀려줬던 종인데. 자 얘들아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얘가 중이 되고 얘가 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상승과 하강에 대한 거 얘기하면 일단 A는 중, B는 상, C는 하야.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일단 계층구조 얘기하면 P라, 다야, 다야야. 알았지? 그냥 한 글자씩 적어. P, 다다 뭐 이렇게 적어도 돼. 자 그러면 나머지 해당되는 경우 한번 볼게. 자 안정성이 낮지?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건 하나씩 한번 보자.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건 니네가 일일이 따져봐야 돼. 먼저 을을 보자. 자, 얘는 세대 간 이동, 얘가 세대 내 이동이지. 그치? 야, 그러면, 야, 을 동그라미 쳐봐. 중에서 상이 됐지. 상승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정을 한번 볼까? 정. 상에서 중이 됐지. 하강했지. 야, 그러면 세대 내 이동에 해당되는 거 볼까? 상에서 중이 됐지. 내려갔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병과 관련된 건 어떠니? 세대 간 이동은 내려갔지. 자, 무는 세대 내 이동.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세대 간 이동에 대한 거는 이 수능 문제가 뜬금없이 나온 게 절대 아니야. 그 전에 9월 문제 알려줬어. 내가 왜 9월 문제 갖고 그때 강조했냐면 6월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였거든. 근데 9월에 이 계산법은 처음이었거든. 근데 수능에도 역시 어떤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올해도 역시 어떠냐면 6월 문제 좀 특이한 게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9월 문제까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면.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당되는 거 이제 마지막에 올해 나온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B와 관련된 게 우리 하다. 확인해봐.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한 사람은 없지. 맞잖아. 야 하층은 봐봐. 내려오기만 하는 거지. 맞지? 내려오기만 하는 거야. 야 그리고 요 표현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놔.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내가 진짜 처음 봤어.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올해 활용이 될 확률이 유력하다. ABC 구분하는 걸로. 그래서 방향이 같대. 그러니까 A. 그치?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둘 다 내려갈 거 아니야. 수직 이동이 반을 같아. 그래갖고 일단은 요게 C에 해당되는 게 중이 되고 얘는 하가 되고 얘는 상에 해당되지. 그치? 그러니까 해당돼. 얘들아 중층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방이 달라야 되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냐면 하층이거나 상층이어야 되잖아.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B가 하기 때문에 A는 상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내려가는 게 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표현이 아마 바꿔서 낼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상승 이동이 아니라 하강 이동을 통해 진입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상층이 되겠지. 맞잖아.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갖고 선생님이 얘기할게. 그래서 일단은 얘는 자 30, 60. 여기는 그대로 적으면 돼. 얘는 20, 50. 그래 얘는 20, 50, 30.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돼요. 자, 얘는 자 우리 해당되는 게 P랑 모래.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끊어. 중층의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2분의 1배.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마지막 거 보면 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이제 이거 읽을 줄 알지? 상분의 하인 값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10분의 60, 30분의 50, 20분의 30 유리한 거.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 보면 일단은 내가 여기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거를 18개를 변형해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보면 일단은 요 문제 아니면 9월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근데 18번 문제 아까 이 계산에 해당 ABC 구분하는 게 조금 독특해. 내가 지금 5년 동안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거 중에 처음 봤어. 알았지? 그러니까 수직 이동의 반에 같다. 알았지?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ABC를 구분하는 게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갖고 기출 변형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우리 그 다음 이제 또 EBS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자. 알았지?